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계속 400명대입니다. 다행히 사망, 중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해외 브라질은 매일 2,000명 이상 사망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다고 정부가 재차 밝혔고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2주 남짓 남았는데 두 야권 후보가 협상, 결렬, 재협상 끝에 단일화 방식 합의했습니다. 아마 내일 오세훈 또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권 단일화를 두고 민주당은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공세, 총역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 부산 선거 판세 여론 분석해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모해 위증 의혹 기소 하나 했는데 대검회의에서 불기소 결정 났습니다. 이 과정 두고 여야 비판 공방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 이슈들은 3부에서 박수현,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토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자, 여론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판도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제 마침내 어제 타결됐네요 보니까요. 야권, 네.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뭐 됐는데 그럼 여론조사 네. 오늘 시작하는 거죠? 네, 시작합니다. 예.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예. 빠르면 황보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고요. 단일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 무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패배하는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게 되는데요. 예. 문구도 그동안 굉장히 이 사파 싸움의 또 중요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단일화 여론조사 문구를 보면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한가? 적합도 조사 1,600명 실시하고요. 예.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예. 경쟁력 조사도 1,600명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순 합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합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뭐 용어가 문항 안에 들어가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적합도는 경쟁력이니 이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거 가지고 가던데 결국은 네. 이렇게 무선 100% 하는 걸로 그러면서 네.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따로 적합도 경쟁력 따로 지금 조사하는 걸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합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이제 1,600명씩 되니까 네. 총 3,200명의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근데 또 방송 3사요. 지상파 3사. 네. 또 같이 이 상황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네. 뭐 양자 대결, 삼자 대결 이거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제까지 실시하고 어제 발표됐는데 예. KBS, MBC, SBS 방송 3사가 예.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세 개 조사 기관이 이번에 출구 조사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이 20일과 21일 실시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연 양자 대결 판도는 어떻게 결과 나왔을까요? 민주당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 이렇게 맞붙을 경우에는 박영선 30.4%, 예. 국민의힘 오세훈 47%로 나타났고요. 박영선 대 안철수는 박영선 29.9%, 안철수 45.9%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숫자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박영선 후보와 이 보수 야권 후보들이 양자 대결하는 경우에는 보수 야권 후보들이 이 15%포인트 이상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3자 대결 구도는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13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박영선 후보 27.3%, 오세훈 후보 30.2%, 안철수 후보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 3자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사실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그 박영선 후보가 앞서간다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 보니까. 예. 이게 이 LH 사태를 예. 분기점으로 해서 바꿔보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는 또 여성 이 캠프에 있었던 지금 사태였지만 3인방의 또 피해 호소인 발언도 예. 여성 피해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 아직 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선거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만큼 예. 또 판세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현재의 판세에 영향을 준 것은 LH 사태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실 단일화가 원래는 뭐 당초 두 후보가 목표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뭐 피로감 또는 뭐 그런 얘기 하지만 또 여전히 그 보수야권 단일화 이거 자체가 큰 사실은 변수로 작용한다.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단일화 피로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현재 판세를 보면은 그 단일화의 피로감보다는 LH 사태가 몰고 온 그 예. 여파가 더 커 보입니다. 이 박영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15%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결과는 이전에 단일화 직전에 실시된 조사와도 예.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LH 사태 등 부동산 이슈가 계속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예. 단일화 효과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28일께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피로감이 컸을 텐데 예. 그래도 두 후보가 또 위기 인식에서 빨리 단일화를 한 것도 예. 단일화 효과가 그래도 나타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화면 혹시 보시면 예, 지금 저희랑 인터뷰하고 있는 배종찬 소장 사진 위에다가 제작진이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추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네. 예. 예, 하여튼 자, 여러분도 혹시 이 배추 이미지에도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는 또 애플리케이션 앱으로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여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이 관련한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네, 이 질문도 이번 방송 3사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가 이제 적합도와 경쟁력인데 예. 두 문항을 모두 물어봤습니다. 방송 3사 조사에서는 후보 적합도의 경우 오세훈 34.4%, 안철수 34.3% 거의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예. 경쟁력 조사에서는 오세훈 39%, 안철수 37.3%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작 이 문구가 결정되기 전에는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예. 또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큰 영향을 못 미친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의 기술적 수준이나 기술적인 기준이나 주중에 조사하느냐 또 주말에 조사하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물었는데 사실 해보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외부 이슈 요인 즉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변수 그리고 예.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의 감정싸움 등 변수가 여론조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전 다른 여론조사 있나 저기 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같은 시상과 3사 그 여론조사 그 내에서 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거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두 후보가 이전에 그 뭐 적합도냐 뭐 경쟁력이냐 지금 방금 바깥에서 우리 박 PD가요. 박신만 PD가 적은 뭐 오적 그다음에 또 뭐였죠? 안철수, 안경 맞나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오적 안경요. 오적 안경 이런 식으로도 용어를 만들었던데. 예. 네. 최대 유행어는 예.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가 네. 중요한 변수는 오서방이다. 이게 한보선 앵커께서 만들어주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결국은 적합도니 경쟁력이 가지고 그동안 초반에 싸웠던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걸로 지금 나오네 보니까 여론조사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올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팽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정당 지지율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기초 체력,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7.3%, 국민의힘 32.6%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방송 3사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조사 기간이 출구 조사까지도 겸한다는 점에서 예. 미리 예측. 물론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이 선거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3사 출구 조사 기관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뭐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의견은 어느 네. 쪽이 좀 더 이게 맞습니까? 이제 선거 구도인데 예. 특히 이제 여당 후보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여당 후보 당선이 32.7%, 예. 국정 심판을 위한 야당 후보 당선이 거의 60%입니다. 와. 59.3%로 나타나서 예. 정권 심판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도 한번 가볼까요? 부산시장 좀 선거 판세 어떻습니까? 네, 같은 방송 3사의 예. 이 조사 결과이고요. 예. 조사 지역만 부산입니다. 조사 네. 일시도 동일하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이 더 뜨거운 것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 그 이슈 때문인데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박형준 대결을 해서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입니다. 38.5%, 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7%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약 12%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당에서는 박형준 후보 이른바 그 LCT 그 특혜 분양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네. 내세우고 있는데 영향을 이게 좀 준 것 같습니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제 쫓아가면서 이슈, 부산시장의 이슈가 이제는 가덕도가 아닌 네. 이 LCT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무응답청이 더 늘어난 결과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박형준 후보가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조사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40%대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예, 방송 예. 3사에서는 이 38%, 약 38%로 나타난 걸 보면 이 무응답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중도층과 이 LCT 의혹이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슈가 앞으로 더 확장될지 아니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차단을 해낼지 예. 이 부분도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부산 쪽은 어떻습니까? 그 정권 심판, 정권 안정 어느 쪽에 무게가 네, 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예. 34.1%였고요. 국정 운영의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7.3%로 나타나서 이 정권 심판 여론이 약 13%포인트 정권 안정보다는 더 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간 이게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와 비교하면 예.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최근 들어 이 격차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부산시장 선거가 그대로 그냥 대체적으로 박형준 후보 우세 쪽으로 간다고 보는 네네. 의견들,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지는 이 판세, 동향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그 청취자 한 분께서요. 네.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5278님인데요. 혹시 친숙하신 번 아닙니까? 아니, 전 좀 잘 모르는 그래요? 건데. 자, 5278님께서 배종찬님 해설 시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방송이니까요. 아, YTN 출발새 아침입니다. 예. 자, 배종찬 배치도사님과 계속해서 여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이슈, 네. 가덕도? 방금 우리가 또 어떤 네거티브 어떤 그 전략으로 나온 LCT 의혹이니 이런 것들 중에 뭐가 가장 네, 큽니까? 우선은 가덕도는 아닙니다. 이번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줄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54.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가덕도 이슈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보궐선거에 영향 미칠 이슈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일단 하나의 이슈가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은 부산시장 선거에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요. 신협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었고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LCT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막판에는 이 후보와 관련된 검증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배치도사 배종찬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의 여론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TK 배종찬 교수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소식 좀 알아볼까요? 그 뭐 난타전이니 어쩌느니 뭐 감정적인 얘기들도 왔다 갔다 또 하고. 네, 맞습니다. 예, 뭐 신경전 버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 중국이 난타전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공동 발표문도 뭐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발표문도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지 돌아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난 18일과 19일 1박 2일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렸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중국 측에서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양국의 신경전 긴장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난무했고요. 이후 세 차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양측 간의 오랜 난제인 무역과 인권 등에 대해서 거침없는 충돌을 벌였습니다. 시작부터 안 좋았네요. 네네. 회담 시작할 때부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양국 뭐 다른 입장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 간 고위급 회담 뒤에 뭐 당연히 뒤따라야 할 공동 성명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회담 실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어느 쪽이 전가할 것이냐, 이 눈치 싸움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사실은 이 책임을 상대 측에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뭐 자국이 회담에서 더 우위를 점했다거나 자국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했고 또 무역을 위해서 인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솔직한 대화 나눴다 이렇게 차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달리 중국은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허. 자,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 반응이 유독 큰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거 분위기만 보면 뭐 이게 진짜 전쟁에서 이긴 듯한 모습으로 봐도 되겠죠? 그냥 겉으로 그런 모습을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다.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4년 내내 중국이 미국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라는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될 정도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한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미국 행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역공을 좀 벼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작정한 듯이 이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이 미국의 중국 기업을 향한 제재라든지 또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회담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언론과 학자들이 자화자찬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패러디와 애국주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양재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장에서 했던 말들이 쓰여진 티셔츠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인의 자극심을 느꼈다는 얘기나 미국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 결국은 우리 한국 입장도 중간에서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언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패권 다툼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모두 중국을 강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화웨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완화가 된다던가 또는 샤오미가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는 등 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확실히 유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국이 적절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아마도 공생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받는 압박의 정도도 의외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그 일본 도쿄올림픽이요. 네네. 해외 관중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뭐 안 받는 거로 지금 결론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해서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해외 관중은 받지 않고 또 일본 국내 관중 역시 절반 수준만 입장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다? 네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된 63만 장의 티켓에 대한 환불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부흥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개최는 결국 좌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겠냐 이런 이제 걱정들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었고요. 그렇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그 올림픽을 아예 취소하지 않고 여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도 사실은 경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올림픽을 개최해도 이미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취소를 해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야모토 가스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고 이 국내 관중을 절반만 수용했을 때 있는 경제적 손실이 1조 6,258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8,8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해외 관중 포기가 일본 경제에 2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7,6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한 돈만, 이미 들어간 돈만 39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중계권료나 또는 스폰서십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통상적으로 하계올림픽에 8억 달러 규모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 MBC가 중계권료로 IOC에 1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이 올림픽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약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900억 원의 보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올림픽을 이 코로나 상황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올림픽 원래 정신보다는 이제 결국은 경제, 돈. 그렇죠. 이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보면서 전 세계에 충격에 빠뜨린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미국에. 이게 그 범인이요. 성문제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오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일단 혐오 범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좀 그쪽으로 맞춰서 할 가능성 높아지고 그러고 있는 거 같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건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미국 수사 당국이 이 결론을 내가고 있는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지역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한국 여성 4명, 그러니까 토탈 아시아 여성들 6명이 숨지고요. 이 크게 8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경찰과 수사 당국은 범인의 성 중독이 범죄 동기라면서 사실은 범인이 그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 잡히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오 범죄는 아니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계속 흘려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오 범죄가 되려면은 왜 흔히 인종차별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터넷 게시물 등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물증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처음 언론 보도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 범인이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시아인들 죽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어떤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삭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다수 여론은 명백한 증오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미국 수사 당국의 대처 방식 자체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 다음 날부터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뭐 흑인이 사실은 그간 뭐 차별하면 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뭐 이번 사건 그래서 더 좀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또 정치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전체 미국 인구의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라든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180여 개 단체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문제 대체를 위해서 3억 달러, 약 3,390억 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리고 백악관 차원에서 이 정부 부처, 관련 부처를 다 모아서 특별 지원팀을 좀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강도 높게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마칩니다. 잠시 3부에서는요. 자,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여의도 실업자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합의, 그리고 박영선 후보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논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